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지 이제 정말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니, 다리 아플 텐데 좀 쉬었다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를 보니까 69,200원까지 올라왔는데 잘하면 진짜 7만전자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DB금융투자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5,000원까지 또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86,000원 그리고 9만원까지는 봤는데 95,000원은 처음 봅니다. 이러다 진짜 조만간 10만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명색이 증권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목표 주가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기사 내용을 보고 좀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것도 있는데 7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호조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독자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D램도 세계 1위, 낸드 플래시도 세계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은 가격 변동폭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른 실적이 격차가 큰 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아주 잘 나왔을 때는요, 60%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올 때는 20%대까지 나오는데 거의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그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전망은 삼성전자에게는 최고의 호재입니다. 그 어떤 호재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최고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주가의 흐름이 삼성전자 못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재고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에서 1시간 정전이 났었거든요. 그 1시간 정전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벌써부터 줄었습니다. 그 여파인지 지금 실제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나와라는 사이트를 아실 겁니다. 저도 자주 애용을 하는데 다나와 사이트에 있는 DDR 메모리 커뮤니티에 가면 지금 불만 글들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용산업자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은데다가 마이크론이 또 정전까지 나서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정전이 됐고 요즘 메모리 반도체 수요량이 늘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용산업자들 욕을 하고 있죠, 지금. 물론 용산업자들이 평소에 이미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건은 사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죠. 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은 그냥 단순히 루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게다가 내년부터는 서버 중심의 메모리 수요 회복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버 하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이 떠오르죠.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까지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이 내년부터 다시 서버 중심의 시장을 넓혀 나간다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세 기업 외에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빅3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95%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미세공정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미세공정 기술력에서 세계 1위입니다. 단독 1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TSMC와 공동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사가 똑같이 지금 5나노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3나노와 2나노를 각각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양산할 수 있는 것은 5나노가 최고인데 거의 동등한 기술력을 지금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 7나노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 장비 가격부터가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 7나노 이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EUV 노광기 같은 경우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인데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입니다. 장비 가격도 2천억 정도 하고요. 돈이 있다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몇십 대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비싼 장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5나노와 7나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만큼 마진율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퀄컴의 5나노와 7나노 모바일 AP를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엔비디아의 5나노 GPU도 소량이긴 하지만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AMD는 수주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죠. 인텔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CPU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AMD는 CPU도 2위, GPU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MD는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인텔이 훨씬 큰데 문제는 요즘에 AMD가 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주가도 요즘에 엄청 잘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인텔이 훨씬 크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AMD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텔과 AMD 둘 다 큰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엄청난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재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초격차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성과로도 나오고 있죠. D램에서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죠.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데 메모리끼리 전극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 구멍을 128단까지 삼성전자는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176단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100단 이하에서부터 구멍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구멍을 두 번에 나눠서 뚫는 더블 스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수가 높다고 해서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앞서 있다 이런 루머가 요즘에 돌았는데 더블 스택으로 하면 삼성전자는 256단까지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싱글 스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128단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굳이 더블 스택으로 억지로 단수를 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분야가 취약한데 사실 삼성이 진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노리는 분야는 설계가 아니라 파운드리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1위는 대만의 TSMC인데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죠.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삼성전자가 TSMC를 잡고 1위를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죠.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가능성만큼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저점 대비해서 고작 2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웬만한 기업들 지금 3배, 4배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2배입니다.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매수를 중단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짜 상승은 시작도 안 했고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기업입니다. 물론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주식을 사면서 대비하는 것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예상하면서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멘탈적인 부분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락장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매수를 멈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조정이 언젠간 오겠죠.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와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고 우상향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정이 사실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현금화시키거나 추가 매수를 아예 중단한다면 나중에 주가가 더 올랐을 때 추가 매수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소량이나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긴 하죠. 자, 그런데 요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고 일어나면 어제가 최저가였습니다. 제가 야금야금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여윳돈이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오늘 제가 아직까지는 매수를 안 했거든요. 이따가 상황 봐서 한 주라도 매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한 주, 두 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수량 늘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목표 주가대로 95,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